인도네시아 공화국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지는 섬나라고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고, 주요 섬들은 스마트라하고 자바, 보르네오, 슬라웨시, 뉴기니 등입니다. 면적은 세계에서 14번째로 넓고 가장 면적이 넓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2억 8천만 명, 세계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섬은 이렇게 자와섬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삽니다. 특히 발리섬과 수도 자카르타는 여행객이 많다고. 대통령제고 이펀 공화국입니다. 38개 지방들 중에 5개가 특별지구역 지역이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세계 두 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와 육상 국경,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팔라우,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와 해상 국경을 접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가장 주요한 유럽 열강 세력은 네덜란드이고요. 350년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독립했고, 수카르노가 대통령 네덜란드 군대의 승리와 독립의 길을 열었다. 수백 개의 다른 민족과 언어들이 공존합니다. 가장 큰 민족은 자와인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 물가에 따른 구매력 평가로 5순위, 구매력을 따라서는 5순위이다. 되게 높네요. 이슬람 협력기구의 일원이기도 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세계 이렇게 G20 이렇게 이런 데도 들어가고, 아시아 태평양 협력체 아세안 내 동아시아 정상회 회원국입니다. 주요 도시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덴파사르, 마카사르, 발리파판, 아체, 술루 암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양의 섬들이란 뜻이고요. 적도의 푸른 보석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인도양의 섬들 이렇게 해서 GDP는 PPP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4조 6,580억 달러, 파리 세계 1인당은 16,542달러. GDP 명목상으로는 전체 1조 4,020억 달러, 16위. 1인당은 4,980달러, 118위입니다. 조금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나 통화는 루피하고, 이슬람교가 87%, 기독교 10%, 힌두교 3%가 있습니다. 도메인 60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엔 술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1620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20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동점나 통치하였다. 1800년에 파산하여 사라졌고, 네덜란드 동인도를 세워서 정부가 직접 통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그다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식민지배가 끝났어요. 현장 기간 동안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존재하고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국가였습니다. 사실 그 나라가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으면 내수 경제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이 문제라면 기술을 해외에서 어떤 정보기관 군에서라든지 정보 차원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키보드로 찍어서 기술자들이 와서 기술을 전파하면 될 텐데요. 학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든 물품을 다 생산하고 꼭 자기 국내에서 2억 8천 정도면 사고 팔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국내에
해외하고 굳이 교류를, 물론 해외 교류를 해야 되지만 해외 교류 안 해도 국내에 이렇게 인구수가 많다면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경제가 발달하게 돼,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해외에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되게 간단한 부분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경제 부분을 갖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원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않아도 자기네 거 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도 되는데요. 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서로 간에 사고팔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지식도 서로 사고팔고 지식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사고팔고를 많이 지식도 그렇게 되면 금방 이게 성장을 할 텐데 이 부분 학원을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지식을 전파해야 되겠죠. 요새는 유튜브 뭐 구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다행스럽다고 저도 그걸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똑똑해지고요. 서로 간에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기술이 발달하거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국가가 발전하는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되게 간단한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게을러서. 그래서 뭐 2억 8천 정도면 엄청나게 서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통 하나 찍어서 공급해주고 뭐 키워도 될 텐데요. 서구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인도네시아 국회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한 법안이 통과해 수도를 누산타라로 이전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17,504개의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6,000개의 섬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고요. 그럼 해상무역이 되게 해상 교통이 발달했겠네요. 거대한 섬은 자하섬, 스마트라섬, 깔리만탄섬, 슐라웨시섬, 뉴기니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다 국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상 국경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팔라우, 오스트레일리아를 접하고 있고 뉴기니 섬에서 파푸아 뉴기니와 타티모르스는 동티모르 육상 국경을 맞대고 말레이시아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세파틱 섬에서 말레이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고봉은 해발 4,884m는 푼착 자야산입니다. 가장 거대한 호수는 수마트라에 위치한 토바호입니다. 가장 긴 강들은 칼리만탄강, 뉴기니의 대부분이 있다. 주요 강들은 카푸아스강, 바리토강, 만베라 모강, 세피강, 마캄강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박을 이용해서 교류하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높은 기온 날씨가 전 지역이 평균 기온 25, 27도. 그러면 이게 뭐 다작을 해도 되겠네요. 농사 같은 것도 아니면 아열대쯤 뭐 이렇게 모든 열대 작물들이라든지 과일들이 생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섬들에서 거대한 열대 우림이 자생한다라고. 시원한 기후 때는 산악지역이고 그래서 해발 1300에서 1500m 정도에 이르면 열대기후가 시원한 기후대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습도가 상당히 높은 70에서 90% 사이고 이렇게 해서 뭐 수마트라 호랑이, 코뿔소, 오랑우탄, 악어, 아시아 코끼리, 표범 등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대표는 코도모, 왕도마 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꽃인 나플레시아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유종들이 있고 전세 1531종의 새들 가운데 36%가 인도네시아만 서식한다. 515종의 포유류 중에 39% 인도네시아만 산다. 열대바다가 인도네시아 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감싼다.
그래서 산호초, 맹그로브스, 모래양, 대륙붕 다양한 해안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산호초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1650종에 달하는 산호초 어종들이 오직 인도네시아 동부 산호초 해안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고 이렇게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인민대표 하원격에 해당하는 인민대표위에는 그걸 공산주의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575명의 의원들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정당들은 민주항쟁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직능 잔태장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하원에 총 9개 정당이 남았고 그 2004년 직선제 5년 임기로 주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행정구역은 34개 주, 3개 특별주가 있습니다. 파푸아, 요가카르타, 서파푸아 한 개의 수도권에 34개로 나눕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이걸 옮긴다고 하네요. 톡은 보르네오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장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제2의 도시는 수라야파야입니다. 아마 지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화산과 스마트라 섬 인구가 몰려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량인 서티모르와 독립국인 동티모르가 티모르 수면이 있습니다. 독립국이라는 거죠. 동티모르. 인도는 가장 상위 지방단체는 주가 총 34개의 주가 있고 5개가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갖고 있다. 각 주들은 모두 독자적인 의회를 갖고 있고 주지사는 선거로 추출. 다오세면 마을들이 두순, 두쿠라고 하는 저 다곤제로 쪼개진다. 이렇게 해서 요갸카르타는 유일한 인도네시아 식민시대 이전에 왕실이 아직까지 존속해 있다라고. 요갸카르타의 술탄 후계자들의 주지사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반다 아체의 경우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로 샤리아법과 관련되어 중앙정부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자연적으로 만들어. 이 샤리아법은 이슬람에서 쓰는 건데요. 이슬람에서 이게 이슬람의 어떤 율법인가 본데요. 파푸아 서파푸아는 지방정부가 따로 있어서 토착 거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정부를 운영합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수도여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132개의 국가들과 수교하고 있고 이렇게 95개의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전 기간에 세계적인 가축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은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게 이슬람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외국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경제 군사의 성장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0년 유엔의 회원국이었고 비동맹 운동과 이슬람 협력국의 주창국이었습니다. 아세안 자유무역제도를 이끄는 주요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무역 오펙에도 가입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본데요. 네, 말레이시아하고 좀 사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1973 협정 기반 2005년간 바탐섬 북부지역에 대한 분쟁을 완결하기로 합의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튀르키예와 관계 오스만 제국이 예전에 여기다가 병력을 파견한 부분이 있고요. 이슬람 형제 나라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남한 모두하고 수교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둘 다 아세안 회원국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문화 민족적으로 공통점이 많은데 두 나라 다 말레이인 말레이 계열의 민족들이 대부분 언어도 말레이어를 사용합니다만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도네시아하고는 좀 생각이 틀린 부분인데 말라야가 싱가포르, 사라왁, 사바를 합병한 후 말레이시아를 건국하려 하자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사바를 무력으로 합병하였고 인도네시아 군을 보내서 사바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토 분쟁이 조금 있고요. 인도네시아 군대는 40만 명이 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인구수에 비해서는 군이 이렇게 숫자가 적죠. 이렇게 해서 동티모르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입니다. 동남아시아 가장 거대한 규모 경제를 갖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명목상 GDP로는 세계 16위, PPP로는 세계 7위를 차지합니다. 갖고 1조 1천만 달러, 3조 7,400만 달러 규모를 차지합니다. 명목 GDP로 하면 4,120달러, 그 다음에 PPP로 할 때는 14,020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이래 서비스업이 어떤 부분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 전체 노동력이 40.7%, 서비스업에 종사해요. 얘들은 이제 농업이 30.2%, 산업이 20.21%로 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농업에 치우쳤는데요. 그래서 이거 곡물 자족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 성장률이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고요. 인도네시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타격을 엄청 입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공식적인 인도네시아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주석, 구리, 금, 니켈, 천연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농업의 경우는 쌀, 파모일, 차, 커피, 카카오, 의료용식물, 양식료, 곡물을 생산합니다. 주요 수출품이 되고요. 그래서 파모일과 석탄, 정제 원료들이 인도네시아 수출 중심. 전화기와 전자장비 등도 주요 수출품입니다. 중국과 일본,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태국 등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국입니다. 농업국인데 농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토의 19%가 농지 면적입니다. 영세하고 전체 영세 농가가 전체 농가 75%. 카카오, 카사바, 양배추, 코코넛, 쌀, 커피, 고구마, 콩, 담배, 천연, 차, 천연고무, 옥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땅콩이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해서 수출용의 어떤 플랜테이션은 수출용의 고무, 커피, 사탕수, 코프라, 담배, 코코아 등이 재배되고 있다. 국내 소비용이 소규모 농업의 주요 생산 국내 소비용 쌀, 옥수수, 카사바가 있습니다. 매년 대량의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쌀이 수입된다. 국토의 73%가 산림 지역이고 세계적인 열대 산림 자원 보유고 총 수출의 15%가 목줄인 최대 목재 산업국입니다. 브라질처럼 좀 풍부한 강산 자원이 주요 수출품. 주석은 방카섬, 빌리톤섬, 싱가포르섬, 보크사이트는 빈탄섬에서 채굴됩니다.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 생산한 많은 석유를 받아 오펙에 가입했지만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탈퇴를 했고요. 2010년 재개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원료를 수출하고 공업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 생산을 많이 합니다. 자럼은 세계적으로 많이 합니다.
어, 인도네시아가 팔라파 계획을 따라서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2040년까지 독자된 기술력으로 위성을 개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업은 2019년 197억 달러의 자본을 벌어들였다. 전 세계에서 1,58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받아들였다. 뭐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관광객들이 주대 관광객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섬 주요 관광지 오랑우탄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있고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상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육로는 버스나 이렇게 뭐 오토바이, 오젝, 그다음 택시, 그다음에 앙꽃 이렇게 해서 소형 버스가 앙꽃인데 소형 버스는 구간에 상관 요금 이동에서 따로 정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수가 정말 많은데 내 집 마련과 동일하게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젝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고 오젝이라는 교통수단도 생겨났다. 그다음에 철도는 자바 스마트 일부장에 부설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고속철도 계획을 세웠고요. 이런 부분을 말레이어의 방언인 인도네시아 국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 싱가포르다 인도네시아 하기에는 상당히 인도네시아를 사용하죠. 화격길에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꽤 많네요. 또 파푸아성 같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2017년 54.7%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제1위 도시 3,400만 명이 모이고 세계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 대략 800만인 사람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리트, 홍콩,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5%, 외민족이 15%, 중국계는 약 3%, 한국인은 3,500명, 35,000명, 자카르타 인근 지역 28,000, 수라야바 17,000, 빈둥 900, 발리 600 이렇게 최소 300개가 넘는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로네시아족의 후손들이고 언어들은 오스트로네시아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바인들이 전체 인구의 40.2% 가장 많은 민족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거대합니다. 자아섬의 중부와 동부에서 서부에서도 호텔을 점하고 등등등 뭐 순다족, 말레인, 바타긴, 부기니즈인들이 존재한다. 공식 언어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말레이어 방언에 기초한 언어고 이렇게 해서 섬이 19,000개라는 섬마다 독특한 고유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시고랭이란 인도어나 음식 사태, 소토 등 국민 음식으로 대접받는다. 배드민턴과 축구가 제일 인기가 있다. 축구와 농구리그도 있고 국교가 없고요. 헌법 29 6개 종교,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불량하다 구분한 가장 경계한 사상은 공산주의를 했는데요. 공산당과 군대 사이 정치적 마찰이 심했다라.
있어요. 발리 서면은 힌두교, 술라웨시섬 북부에는 천주교, 서티몰에는 천주교, 개신교 등이 강세.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1960년 크게 성장했다. 기독교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당원들을 교우로 받아들였다. 일단 박해와 학살에서 보호했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 그러네. 일반적인 아랍 국가,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는 아니다. 세속 국가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지만 중동 이슬람처럼 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히잡을 두르고요. 이슬람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그래서 도박 음주는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인도네시아의 전세계 대상 수출액은 2023년 82억 달러, 수입액은 2213, 무역 수지는 네, 369억 달러 이렇게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구수가 많으면 자원도 많고 그러면 서로 사고 팔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근데 국내 안에서도 팔 때만 많으면 좋은데 그걸 위해서 화폐를 찍어서 조금씩 나눠줘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주죠. 그것으로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활성화시켰다면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것이 막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국민들이 거지가 됐다. 어떤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해요. 그때는 그렇죠. 이렇게 나눠줘서 서로 사고 팔고 하도록 하고 정부가 초기 자본을 이렇게 키보드로 찍어서 물건을 생산. 자국 내에서 이렇게 어떤 외국에서 사올 돈이 없으면 자국 내에 이렇게 자원 키워다가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외국에 사올 때는 외채가 필요하죠. 외국 돈이 필요한데 자국 내에서는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을 캐서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게끔 해주면 그 나라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돈을 찍어서 나눠줘도 상관없는 부분이 많은 나라가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좀 크게 확대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이제 계속적으로 했을 때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그치게 될 것이고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제 키보드로만 돈을 찍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망합니다.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지하수 풀 때 물 한 바가지 부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국민들의 사고 파는 행위를 그래서 또 지식도 서로 그렇죠. 지식도 서로 교류를 하거나 거래하고 지식 그렇죠. 그리고 지식도 그렇고 상품 서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2억 8천 정도는 충분할 텐데요. 그래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발전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 앞으로는 이제 시대는 국민이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안 하느냐, 또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느냐, 그만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제가 크게 발달되고 과학기술 강국이 되거나 그래서 인구수가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4개월 연속 무역자에서 그 주요 수출품 석탄 파묘가 또 원자력 가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이 계속 성장할 것을